제가 발표를 준비한 거는 중소기업 현황 및 선호도,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주요 이슈,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7월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자료고 지금 좀 육아휴직이랑 내용을 포함해서 계속 정리하고는 있는데 그때 내용이고 좀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은 제가 발표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 및 선호도입니다. 중소기업 개수가 2021년에 771만 개였습니다. 근데 8월 말에 2022년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 804만 개가 중소기업이고요.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건 동일하고 퍼센트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소상공인 기업 수는 전체의 95% 정도 되고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약 3.5%.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그리고 소기업 중에서 종사자 수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을 뺀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인은 5인 미만, 소공인은 10인 미만으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6.9%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아마 5인 미만 관련해서도 전체 기업의 92.5%가 5인 미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기업의 약 81%를 차지합니다. 2021년 기준은 1849만 명인데 얼마 전에 발표한 2022년 기준은 1895만 명입니다. 소상공인 기업은 약 45.8%, 그리고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영세한 기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을 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해서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흔히 이노비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라고 하는 세 개를 합쳐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수가 약 6만 7천 개 정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이상 받은 기업이 약 15,000개 정도 되고요.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선호도입니다. 청년들은 어디를 조금 선호할까? 선호하는 직장 통계가 2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근데 청년들은 국가나 공공기관, 대기업, 자영업 순으로 선호합니다. 이제 자영업에는 창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자영업,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나 공공기관, 벤처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통계 중심으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 생활의 우선도입니다. 일을 우선시할까? 아니면 일과 가정 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할까? 가정 생활을 우선시할까 봤을 때 일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는 54.9%였습니다. 근데 23년에는 34.5%, 10년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일을 우선시했다. 근데 이제 약 3분의 1 정도만이 일을 우선시한다. 일과 가정 생활이 비슷하다는 응답 비중이 최근 10년간 14%포인트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을 우선시한다는 비중도 18.1%로 한 6.5%포인트 증가했다. 주로 이제 증가하는 거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쪽에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령은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지위별로 놓고 봤을 때 고용주냐, 자영업자냐, 임금근로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를 우선시하는 비중은 고용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다음에 임금근로자 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고용주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임금근로자 모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고용주는 22.3%포인트 정도 줄었다. 66.1에서 43.8%로.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57%에서 38.9%로 줄었고 임금근로자는 55.8%에서 33.6%로 줄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를 우선시하는 비중은 맞벌이하고 외벌이, 비맞벌이를 놓고 봤을 때 어떨까? 이를 우선시하는 비중은 비맞벌이가 맞벌이 대비 높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중이 줄어드는 거, 이를 우선시하는 비중, 이게 감소하는 거는 비맞벌이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긍정적이지 않게 봐야 될지는 좀 판단해 봐야겠지만 확실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를 우선시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크게 줄었다. 다만 조금씩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그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도 보입니다. 좀 이따 뒷부분에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어떨까? 주 40시간 이하하고 그 다음에 주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주 52시간 초과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최근 10년간 20.6%포인트가 증가하더라. 이제는 주 40시간 또는 그 미만을 근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7명이나 된다. 전에는 10명 중에 5명 정도였는데 상대적으로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들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흔히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주 52시간제 이야기하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비중은 6.5%에 그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종사자 규모로 놓고 봤을 때 흔히들 우리 300인 미만을 중소규모 기업, 중소규모 사업체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놓고 300인 이상을 대규모 사업체, 대기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300인 미만이 300인 이상 대비 단시간, 장시간 근로 비중 모두 높게 나타나더라. 근데 52시간 초과해서 근로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더라. 근데 300인 미만이 52시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 감소폭이 300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나더라. 아까 일을 우선시하는 비중도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 비중이 어떻던가요? 계속 증가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이 계속 감소했는데 그게 2023년에 조금 꺾입니다.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 비중이 22년까지 높게 올라가다가 23년에 조금 꺾이고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이 계속 감소하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4년 통계도 봐야겠지만 조금 장시간 근로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부분은 좀 살펴볼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놓고 봤더니 제조업은 서비스업 대비 단시간, 장시간 근로 비중 모두 낮다. 52시간 초과 근로 비중 감소폭이 제조업은 15.2%포인트가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10.4%포인트가 감소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52시간 초과 근로하는 근로자 비중이 2013년에는 21.2%였는데 6.0%로 줄었고 서비스업은 17%에서 6.6%로 줄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시간 근로 비중이 앞에와 똑같이 2023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제 크게 5개가 있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걸로 간주하는 근로제, 보상휴가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개 이상의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비중은
8.8%더라. 그중에 5인 미만은 4.0%, 5인에서 29인은 16.8%. 흔히들 소규모 기업과 중규모 기업,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종사자 수 30인을 기준하는데 그 비중이 이제 낮고 30인 이상부터 그 비중이 좀 증가합니다. 30인에서 299는 39%, 대기업은 69.7%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비중이 그나마 가장 높더라 5.1%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4.2%,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산업별로는 어떨까?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업종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입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과밀 창업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과당 경쟁 이야기도 많이 하는 업종인데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보험업이나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높더라. 이 정도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 유무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비중이 8.8%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69.7%다 차이가 컸는데 중소기업을 노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해 봤더니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비중이 59.8%더라.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비중 59.8%는 노조가 없는 대기업 도입 비중 58.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놓고 봤을 때 어떨까? 30세에서 39세 사이 30대와 40대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연령별로 40대 이하 20대, 30대, 40대가 활용하는 것은 시차 출퇴근제 비중이 조금 높고 그 다음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도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 봤을 때는 29인 이하 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낮다. 특히 5인 미만 4인 이하 소상공인은 모든 유형에서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1%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근로자 수로 놓고 봤을 때 유연근무제 활용도는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더라. 특히 이제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같은 약간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에 조금 활용도가 높았고 숙박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시간, 근로시간 개념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로자 휴가입니다. 그러면 휴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하면 연차 휴가 발생분을 얼마나 소진하고 활용했는지, 휴가제도를 활용했는지, 이게 연차 휴가 소진율입니다. 연차 휴가 소진율을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을 봤을 때 연차휴가 소진율은 2022년 기준 76.2%로 2019년 72.4% 대비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대와 30대의 증가세가 7.3%포인트, 20대는 30대는 7.2%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 근로자는 19년에 74.7%, 2022년은 82.0%고요. 30대는 75.1%에서 82.3%. 상대적으로 연차휴가 소진율이 20대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서 봤을 때 그러면 연차휴가 소진율은 어떨까?
미혼 근로자 같은 경우 75%에서 82.3%로 7.3%포인트 높아졌는데 기혼 근로자는 70.7%에서 72.6%로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기 기혼도 계시고 미혼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와닿는 통계인가요? 미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연차휴가 소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자녀가 있고 없고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80.7%, 자녀 있는 근로자는 71.1%. 상대적으로 미혼 근로자와 자녀 없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소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흔히 이제 5일 이상 휴가를 장기 휴가로 가는데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 했을 때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쇼크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2019년 대비 2022년에 장기휴가 사용 경험이 있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2019년 대비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휴가에 대한 분할 사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일휴가 말고 반일휴가 반차도 있지만 뭐 반반차 이야기도 하고 시간 단위로 쓰는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 이 비중은 증가합니다. 분할 사용 경험이 있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5일 이상 장기휴가를 사용한 경험 있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인력 부족과 연차수당 수령입니다. 29세 이하는 업무량 과다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30대는 업무 특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수령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를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보상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이 수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옵션을 살펴야 될 것인지는 조금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만족도를 놓고 봤을 때 근로자의 전반적 휴가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69.3점에 불과하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휴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일육아 지원 관련해서 하는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놓고 봤더니 2023년 기준으로 12만 6천 명, 19년에 10만 5천 명, 그래서 19.8% 정도가 증가했고요. 좀 통계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이제 배우자 유무에 대한 통계가 있고 연령에 대한 통계가 있고 종사자 지위에서 이제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흔히들 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39세 이하 청년이고 배우자가 있고 그다음에 상용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39세 이하 청년 상용 근로자 대비 비중이 몇 퍼센트냐 봤더니 2.9%에서 3.2%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성과 여성으로 놓고 봤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 수급자 수와 여성 수급자 수를 한번 봤더니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은 남성은 3만 5천 명, 코로나19 이전 2019년 2만 2천 명에 비해서 1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58.5%가 증가했고 여성 수급자는 9만 1천 명, 코로나19 이전인 8만 3천 명 대비 8천 명, 9.4%가 증가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 상용 근로자 대비 비중,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중을 봤더니 여성은 5.0%, 남성은 1.7%,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청년 상용 근로자 대비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다소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사자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은 사람 중에서 29인 이하 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31.1%입니다. 12 미만 17.8%에 10인에서 29인 13.3%를 더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있는 청년 상용 근로자 대비 비중은
18.1%와 25.5%, 43.6%인데요. 상대적으로 29인 이하 기업에서는 그 비중 차이가 존재한다. 이쪽에 조금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있지만 육아기, 임신기,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가 2023년 기로 2만 3천 명입니다. 코로나19 이전 5,660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의외로 현장에서의 어찌 보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중은 5.4%에서 18.4%로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육아휴직급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하고 일을 실제로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냐 보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의 남성 수급자 수는 2,400명 정도여서 여성 대비 11.6%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대비 비중은 여성이 남성 대비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좀 질적인 비교를 같이 해봤습니다. 종사자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받은 사람 중에서 29인 이하 소기업 비중은 44.2% 수준이다. 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 31.1%이 높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소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과 사업주 사이에 어느 정도 니즈가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활성화를 이제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동 선택권과 건강권과의 조화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일을 우선시하는 비중과 장시간 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그 비중이 증가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됐고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완전히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건 2023년 1월부터인데 5인 이상 중소기업 모든 중소기업에서 52시간제가 적용이 됐는데 장시간 근로 비중이 23년에 좀 증가했다는 부분 통계적으로 계속 살펴야겠지만 최대 근로 시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층의 중소벤처기업 선호도를 봤을 때 최근 10년간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대기업과 자영업자, 창업 등 자영업자는 증가했는데 국가공공기관,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선호도가 다소 줄었습니다. 연장 근로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외면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표현하면은 굳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 방향성은 민간의 자율과 정부의 개입 간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노사합의를 기준으로 총량을 감축한다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거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 및 현실화 같은 근로조건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 사이의 조화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실적을 많이 내고자 하는 게 이제 사업주의 마음일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좀 정당한 성과 공유나 보상을 원하는 게 근로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근로자는 소득 증대를 선호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선호합니다. 이를 우선시하는 비중은 이제 비맞벌이가 맞벌이보다 높고 연차휴가 소진율은
40대 이상이 좀 낮고 기혼 근로자가 낮고 유자녀 근로자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 증대를 조금 선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아직까지 고금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대출 잔액과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주로 생산성 향상을 선호한다. 노동 생산성이 분모는 노동 투입량이 될 거고 분자는 부가가치가 될 건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분자인 부가가치를 늘리거나 아니면 분모인 노동 투입을 줄이는 건데 노동 투입이나 고용을 줄이지 않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노사 간 이런 상생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상생협력법에 나와 있는 상생협력의 정의는 서로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생협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방향일 것이고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은 경영성과급이나 아니면 근로소득 세제, 근로소득을 증대시켰을 때 하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및 휴가 또는 휴직의 활성화입니다. 아직까지 29인 이하 소기업의 제도 도입 및 활용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대기업이나 중기업이 좀 높고 첨단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요. 장기휴가 사용 비중 5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연차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직까지 29인 이하 소기업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방향은 29인 이하 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나 노란우산공제나 내일치용공제 같은 기금을 활용한 사업신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인증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외로 이런 일생활 균형에서는 인식 개선과 컨설팅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근무제 활용도제 권리에서는 변경 절차 마련이나 단위 기간 확대나 관련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형태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